여러분, 경제가 좋을 땐 막 신나다가도 안 좋을 땐 또 한없이 우울해지죠. 꼭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. 오늘은요, 이 경제라는 롤러코스터가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그 원리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도구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맞아요. 이게 아마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거예요. 아니, 경제가 그냥 쭉 성장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왜 꼭 한 번씩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는 걸까요?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요, 이게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. 경제 불황이라는 게 나 몇 월 며칠에 갈게 하고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.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고 또 대비하기도 힘든 거죠. 그리고 참 신기한 게 경제가 나빠질 때 보면요, 꼭 한 가지만 나빠지는 법이 없어요.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또 생산도 줄이고 이런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마치 짠 것처럼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세 번째 사실이죠. 이런 여러 데이터들이 결국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. 기업들이 물건을 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결국엔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. 생산량 감소와 실업률 상승, 이건 정말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. 네,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파헤쳐 볼 순서입니다. 먼저 경제 전체의 큰 지도를 한번 그려보고요. 그 다음엔 수요와 공급, 양쪽을 각각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. 그리고 경제에 어떤 충격이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 경제 지도 그리기부터 시작합니다.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는 경기 변동을 분석할 때 쓰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하나 있거든요. 바로 총수요 총공급 모델, 우리가 줄여서 ADAS 모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이 모델의 한 축인 총수요부터 한번 볼게요. 영어로는 Aggregate Demand, AD라고 하는데요. 말이 좀 어렵죠. 쉽게 말해서 특정 물가 수준에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, 그러니까 가게, 기업, 정부가 이만큼 사고 싶다 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럼 다른 한 축은 총 공급, aggregate supply겠네요. 이건 더 쉽죠? 그냥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이 이만큼 만들어서 팔 준비가 됐다 하고 내놓은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총량. 네, 바로 그거예요. 좋아요. 그럼 이제 수요 쪽을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.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왜 물가가 비싸지면 나라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덜 사게 될까요? 다시 말해, 총수요 곡선은 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일까요?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. 경제학자들은 보통 세 가지 효과로 이걸 설명하는데요. 바로 자산 효과, 이자율 효과, 그리고 환율 효과입니다. 첫 번째 자산 효과는 진짜 직관적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물가가 전반적으로 싹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제 지갑에 있는 10,000원짜리 한 장의 가치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. 괜히 부자가 된 것 같고 기분 좋아서 뭐 하나라도 더 사게 되죠. 그렇죠. 두 번째 이자율 효과는 이런 거예요. 물가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현금을 덜 쓰게 되니까 여윳돈으로 저축을 더 하겠죠? 그럼 은행에 돈이 많아지니까 이자율이 떨어져요. 이때다 싶어서 기업들은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는, 즉 투자를 늘리게 되는 겁니다. 아하, 그럼 마지막 환율 효과는? 그렇게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우리나라 돈의 인기가 좀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약해지고,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물건이 더 싸게 느껴지니까 수출이 늘어나는 거군요. 와,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물가가 낮을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수요 쪽을 봤으니 경제의 다른 한 면, 바로 공급 측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우리나라 경제가 과연 얼마만큼의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? 그 생산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. 바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겁니다. 단기적으로는 직원들 월급이나 가게의 메뉴판 가격 같은 게 시장 상황이 변했다고 바로바로 바뀌지는 않잖아요. 좀 뻣뻣하죠?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완전히 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. 이걸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은 결국 우리가 가진 기술, 일하는 사람 수, 자본 같은 것들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. 물가가 얼마인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그래프가 저렇게 수직선 모양인 거군요.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물가에 따라서 생산량이 변할 수 있다, 이런 이야기네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
자, 이제 수요와 공급 두 가지를 모두 배웠으니 이 모델을 실제로 써먹어 볼 준비가 됐습니다. 경제가 외부에서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 모델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. 여기 나온 4단계 분석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. 만약에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그런 부정적인 수요 충격이 왔다고 해보죠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먼저 사람들이 불안해서 돈을 안 쓰려고 하겠죠? 그럼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휙 이동합니다.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생산량도 줄고 물가도 떨어지는 우리가 아는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는 서서히 원래 생산 능력 수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근데 때로는 이것보다 더 골치 아픈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죠.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.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히려 오르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에요. 네,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보통 공급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납니다. 예를 들어 1970년대 오일 쇼크처럼 갑자기 국제 유가가 폭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기업들은 물건 만드는 데 돈이 훨씬 많이 들겠죠? 이게 바로 단기 총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와, 그렇다면 이 모델이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네요. 우리가 역사책에서 봤던 그런 주요 경제 사건들을 설명하는 틀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대단한데요? 맞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역사적인 경제 위기들이 총수요나 총공급 곡선이 움직인 결과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죠. 1929년 대공황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엄청난 수요 충격이었고요. 반면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수요와 공급, 양쪽에 동시에 충격이 온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어요. 특히 대공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이 숫자 하나가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불과 몇 년 사이에 실업률이 3%에서 25%까지 치솟았다는 거예요. 길거리를 걷는 4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었다는 얘기죠.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. 코로나19 상황은 정말 전례가 없었죠.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수요가 줄어들고 동시에 가게랑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공급도 줄어들고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무너진 건 정말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. 그래서 정부도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돈을 푸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. 이럴 때 경제학자 케인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생각나요.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경제가 언젠가는 저절로 회복될 거라고 마냥 손 놓고 기다리기에는 지금 당장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꼬집는 말이겠죠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첫째, 경기 변동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점. 둘째, 오늘 우리가 배운 ADAS 모델이 바로 이 현상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는 것. 셋째, 수요나 공급에 가해지는 충격이 경기 침체를 일으킨다는 것. 그리고 이 모델을 통해 경제가 어떻게 회복되는지, 또 정부는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이제 여러분은 경제 뉴스를 볼 때 전과는 다른 눈을 갖게 되신 거예요. GDP 성장률 하락 이런 헤드라인을 보면 그냥 경제가 안 좋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총수요나 총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갔나 보네 하고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. 네, 이 모델은 과거를 분석하고 현재를 이해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. 하지만 미래는 어떨까요?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과연 저 모퉁이를 돌면 우리 경제에 어떤 새로운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